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환자권리 옴부즈맨 위원 김자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겁니다. 의료 소비자, 조금 생소하지요. 환자, 의료 소비자, 소비자 다 유사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내가 다닌 병원 횟수가 몇 번이고 또 어느 병원을 다녔고 또 다닐 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가 그런 걸 쭉 한번 회상을 해보니까 기억은 해도 써놓질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어린 애들이 둘이었는데 애기들 어렸을 적에는 왜 열이 펄펄 나면은 밤에 이상하게 열이 펄펄 나고 또 그 넘어져가지고 골절되고 이럴 적에 급하게 응급실에 뛰어갔던 기억도 나는데 사실은 애들 그 키우는 것보다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를 봐드리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힘듭니다. 이거는 누구나 어느 인생이든지 자식 낳아 기르면은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도 많고 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10년 길면 20년 동안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의료 소비자가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갖고 있는 지위가 바로 의료 소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의료 소비자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이제 우리가 4대 권리와 2가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료 소비자 이전에 모든 대한민국 5천만은 다 소비자입니다. 의료 소비자와 일반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는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유는 1986년도에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소비자의 기본법에서 이제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이거를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던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1986년에 환자 권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환자 권리 선언을 했더니 그 사회적인 반응이 뭐야? 환자에게 권리가 있어? 그 뭔 소리래요? 이런 이제 아주 좀 냉담한 반응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의원에 가든지 병원에 가든지 또 병실에 가면 걸려 있는 거가 환자 권리 선언입니다. 그만큼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소비자의 권리가 증진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누구든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진료받을 권리가 있어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아야지 수술은 근사하게 마쳤으나 사망에 이르렀다. 이러면 이제 환자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료받을 권리는 바로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권리가 바로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입니다. 알 권리, 소비자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할 권리하고 알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 알 권리를 충족을 하고 알 권리를 행사를 하려면 의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 행위라든지 뭐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이 알 권리를 행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소비자 시민 모임에서 지난 2012년도에 전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료 소비자의 권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알고 싶어하는 거가 뭐였냐면은 병원들이 제대로 치료해서 성공한 치료율이 몇 %냐, 또 사망률이 몇 %냐 이런 거 굉장히 좀 알고 싶어 했고요. 자기가 진료비를 냈으면은 그 진료비가 어디에 얼만큼 해서 몇만 원이 됐느냐라고 하는 진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요즘에 비급여가 많잖아요. 비급여 이
돈이 얼마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 의약품 관련해서 부작용이라든지 이 의약품이 약이 많이 먹을 경우에는 이 약과 약이 혹시 그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 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 알 권리를 의료 소비자가 행사를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다 쉽게 소비자한테 다가와야지 되는데, 솔직히 의사 선생님들끼리 하는 이야기, 회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기 옆에서 귀동냥 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상담받을 적에 천공이라고 하는 걸 잘 몰랐어요. 천공? 어떤 상담을 받았었냐면, 대장 내시경을 하러 이제 큰 병원에 1박 2일로 진료를 검진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천공이 돼가지고 급성 복막염인가 이렇게 다 돼갖고 하여간에 한 달 넘게 입원을 하고 간신히 퇴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이나 그거에 대한 그 뒤처리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상담을 했던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상담 사례를 보면 그분도 뭔가 이제 그 진료 기록서라든지 이런 걸 다 받았지만 이게 도대체 언제 무슨 기록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를 잘 읽을 수가 없다는 하소연이었어요. 그래서 알 권리를 충족을 하려면 정보가 많이 소비자한테 제공이 되고, 그것도 환자의 눈높이에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 되는 의료 환경이 먼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알 권리에 이어서 알 권리 및 자기 결정권이, 자기가 알면은 결정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의료 분쟁 중에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수술이 그 이후에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은 내가 그런 수술 방법을 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의사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다라고 해서 의료 분쟁 조정을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 맞다,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해서 이 환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한 30%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건 중에 3건 정도는 아직도 의사들의 그 의료 처치 방법이라든지 기타 이거 등등이 제대로 설명이 안 됐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충분하게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기 결정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에게는 알 권리와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지 된다. 자, 3번째 중요한 권리가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예요. 요즘에 사생활 보호 또 개인정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속담에 병은 많이 알려라 그러면 이제 귀동냥으로 여기저기서 야 이게 좋대더라 저게 좋대더라 어느 병원이 좋대더라 그런 입소문 난 거 다 알아들어 많이 듣는 게 또 한편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개하기 싫은 병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성병이라든지 에이즈라든지 또 결핵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병명을 가진 분들을 막 의료계에서 정보를 노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 받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을 만한 건이면은 조정을 받아서 피해 보상을 받는다든지 정신적인 위로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거가 이제 상담 조정을 받을 권리입니다. 요새는 의료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소연할 것이 또 중재해 줄 것이 훨씬 더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의료사고가 제로일 수는 없는 거죠. 의사도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이제 그 실수 이런 거를 은폐하기보다는 솔직하게 안전사고라든지 의료사고 난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법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의료 소비자에게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다. 의료인에 대한 그 존중과 신뢰를 해야지 된다. 사실 의사 말은 굉장히 새겨들어야지 되고 우리가 존중하고 신뢰를 하고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어느 정신과 의사가 그 환자한테 이제 살해를 당해서 살인 사건이 났죠. 참 슬픈 일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 응급실 같은 데서 웬 또 술 먹은 사람들이 뭐 술 기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은데 왜 빨리 치료 안 해주고 빨리 이거 안 하느냐고 폭력을 행사한다고 하는 뉴스를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의료인에 대한 그 신뢰와 존중은 환자 스스로가 자기의 그 치료나 이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간 의사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부정한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그 동창회에서 어느 그 친구 하나가 야, 내가 미국에서 온 우리 그 친척인데 얼굴이 이제 비슷하게 생기고 이 저기 주민번호도 뭐 유사했는지 아유 주민증을 빌려주고 내 대신 친구가 가서 저 진료를 했는데 통과가 됐어 이러면서 아주 의협담을 얘기하는 거를 듣고 예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부정이야 근데 의외로 그런 케이스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리고 의사 한테 진료를 받았으면 병원에 기본적으로 내야지 될 진료비 내는 것도 사실 소비자의 의료 소비자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쭉 오늘 살아오면서 인생 여정이 바로 의료 소비자의 여정이다. 그래서 의료 소비자에게는 4대 권리와 2가지의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거와 똑같이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8가지의 권리와 5가지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될 거고 그걸 아는 거를 통해 가지고는 우리가 노력하면은 의료 소비자가 보건의료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병원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 이제 의료 소비자는 의료계의 주체다. 그래서 주체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의료 문화와 의료 정책의 주인이 되자. 그래서 의료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 의료 소비자가 이 사회의 그 가운데에서 중심이 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